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야영장에서 철수한 대원들이 서울과 경기, 전북, 충남, 충북 등 8개 시도로 이동했습니다. 캐나다 스카우트 대원 200여 명은 경기도 수원시 아주대학교로 이동해 2인 1실 기숙사에서 출국 당일인 12일까지 4박 5일간 체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11일 상암 경기장에서 열리는 폐영식에 참석한 뒤 이후 열리는 K-팝 콘서트를 관람할 예정입니다. 캐나다의 한 참가자는 야영장이 너무 더운 데다 화장실이 비위생적이었고 무선 인터넷도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지만 사람이 많으면 그럴 수 있다고 전한 뒤 수원 도시를 알아가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참가자는 그래도 잼버리에서 많은 활동을 했는데 철수에 아쉽다며 앞으로 남은 K-팝 콘서트를 보고 싶다고 전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쇼핑 거리를 가보고 싶다는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캐나다의 학부모들은 폭염과 운영 부실에도 자녀가 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데 대해서는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15세 아들을 보낸 뒤 한국과의 시차로 스트레스가 쌓였다는 한 아빠는 자신보다도 아들이 더 자신을 안심시켜줬다며 걱정은 되지만 아들과 스카우트에 대한 믿음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부모는 아들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기쁘지만 다른 한편으론 모두가 기대한 경험과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건 약간 씁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행을 지속하는 건 잘한 일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17세 아들을 보낸 한 엄마는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지 않는데 아들이 어려움을 이겨내는 회복 탄력성을 배웠을 것이라며 딸이 크면 딸도 또 보낼 것이라고 전해 스카우트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4년마다 열리는 세계 잼버리는 전 세계 친구들을 만나고 야외에서 야영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캠프입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잼버리에 158개국에서 온 14세에서 17세 사이 청소년들이 모였는데 38도까지 치솟는 폭염에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4,400여 명이 참가해 새만금 최대 참가국이었던 영국은 그늘 부족과 식이요법이 필요한 대원들을 위한 음식 미비, 위생 열악, 의료 서비스 불충분을 들어 지난 4일 야영장을 철수했으며 5일부터 서울과 인천 등으로 이동한 바 있습니다. 한편 잼버리 대원들은 새만금 야영 생활이 너무 힘들었지만 떠나게 돼 아쉽다면서도 남은 일정에 대한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연방보건부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백신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 제조사가 만든 노인용 백신으로 6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그동안 발병이 흔한 데다 훨씬 더 중증으로 악화돼 입원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자에 대한 백신을 요구해왔던 의료계는 크게 환영했습니다. GSK에 따르면 무작위 임상시험에서 위약을 맞은 노인에 비해 백신을 맞은 노인의 호흡기 질환 예방은 82% 효과가 있었습니다. 또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들의 예방엔 94%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RSV는 전염성 바이러스로 감염 시 폐와 호흡에 영향을 미치며 주로 어린 유아나 특정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또 노인에게 잠재적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질환입니다. 캐나다에선 고위험 아기에게 투여할 수 있는 두 종류의 항체 주사가 있습니다. 이 중 지난 4월 연방보건부가 승인한 베이포투스 약물은 RSV 시즌 동안 한 차례 접종만으로 예방이 가능합니다. RSV 시즌은 보통 늦가을에 시작해 봄까지 계속되는데 캐나다에선 이 질병에 대한 추적 툴이 없어 환자 수치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매년 12,200여 명이 감염되고 3,500여 명이 사망하는 인플루엔자와 비슷할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RSV 시즌을 앞두고 당국이 백신을 처음으로 승인한 건데 아직까지 백신 공급 시기와 공급량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국립접종자문위원회가 아기용 접종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고 이후 고령자용 접종 권고안이 진행될 것이라며 최종 접종안은 각 주 정부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시즌 백신 공급량은 상당히 제한될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와사가 비치 인근에서 제트스키 사고가 발생해 2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지난 일요일 오후 6시 15분경 조지안 베이에서 제트스키 2대가 충돌하면서 28세 남성이 숨지고 다른 운전자는 경상을 입어 현지 소방당국과 온주경찰이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토요일 밤 10시 20분에는 놀스역 레슬리 스트릿과 셰퍼드 애비뉴 이스트에서 길을 건너던 27세 여성이 20대 여성이 몰던 마즈다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으나 위독한 상태이며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 토론토 경찰은 당시 사고 목격자와 대시캠 영상 제보 등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신문방송 미디어협회가 캐나다 뉴스 서비스 공급을 중단한 메타를 상대로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캐나다 국영방송 CBC 등이 참여한 미디어협회는 메타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캐나다 뉴스를 공급하면서 막대한 광고 수익을 챙기면서도 국내 언론사에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은 건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며 연방공정거래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캐나다가 다국적 테크 기업인 구글과 메타 등에 캐나다 내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3%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미국 정부는 무역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캐나다의 생활 수준이 다른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TD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전 10여 년간 캐나다의 경제 성장률은 미국과 근접하고 다른 주요 7개국 평균치보다 높았으나 최근 들어서는 인구 1인당 실질 소득이 이들 국가들에 비해 더디고 이에 따른 삶의 질도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신규 이민자가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고는 있지만 1인당 실질 소득은 수년째 감소하고 있다며 경제 성장과 삶의 질에 따른 생활 수준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